여러분, 안녕하신가요? 오늘은 나이가 들어가면서 아이들에게 짐이 되지 않으려면 어떤 준비를 해야 할지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제가 이 말을 꺼내게 된 건 세상살이를 하며 많은 분들을 만나고 여러 이야기를 접하다 보니 늙었을 때 가장 큰 힘이 되어줄 것 같았던 아이들이 막상 커버리면 서로 상황이 여의치 않아 어버이와 아이 모두가 곤란을 겪는 경우가 너무 많다는 생각이 들어서입니다. 어릴 적에는 어버이가 아이를 키웠으니 커서는 아이가 어버이를 돌봐야 한다는 생각이 당연하게 여겨졌던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세상 흐름이 달라졌습니다. 예전처럼 어버이와 아이가 함께 사는 집도 줄고 아이들도 자기 삶 건사하기 힘든 세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요즘엔 행복한 늙음살이는 아이에게 의지하지 않는 데에서 시작한다라는 말이 나올 정도입니다. 무엇보다 어버이가 늙었을 때 스스로 살림을 꾸릴 수 있고 몸을 건사할 수 있어야 아이들도 마음 한구석이 든든해집니다. 우리 어버이는 알아서 잘 지내시니 나는 내 앞가림에만 집중하면 되겠구나 하고 안심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늙어서도 아이에게 짐이 되지 않고 오히려 아이들이 우리 어버이 참 힘이 되라고 여길 수 있도록 미리 준비해야 할 3가지를 핵심으로 삼아 말씀드릴까 합니다. 다만 오늘은 숫자로 구분되는 제목이나 차례 없이 이야기를 쭉 이어가며 말씀드려 볼게요. 우선 맨 처음에 생각해야 할 것은 몸이 제대로 버텨줘야 한다는 점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몸이 약해지는 것은 당연한 이치지만 조금이라도 미리 몸을 돌보고 운동을 하면서 기초 힘을 길러두면 병원에 오래 누워있을 확률도 줄어듭니다. 게다가 몸이 튼튼하면 의료비나 간병에 들어가는 큰돈을 아이들에게 요구할 일도 줄어들겠지요. 건강이 곧 돈이란 말도 그래서 나온 게 아닐까 싶습니다. 특히 요양원에 가지 않으려면 내 힘으로 일상생활을 꾸릴 수 있어야 합니다. 나이가 들면 눈이 침침해져 돋보기가 필요하고 소리가 잘 안 들려 보청기가 필요하고 치아가 약해져 이를 대신하는 도구가 필요한 경우가 많아지죠. 또 허리가 굽고 다리에 힘이 빠져 잘 걷지 못하면 다른 사람 손을 빌려야만 되는 상황에 놓이기 쉽습니다. 이렇듯 몸이 스스로 움직이기 힘들어지면 정말 서러운 일이 많습니다. 그리고 이런 병수발에 큰돈이 드는 것은 물론 그 돈이 얼마나 오래 나갈지도 가늠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일찍부터 몸을 챙기고 운동을 하면서 내 몸을 내가 부릴 수 있는 힘을 최대한 유지하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나이 60쯤 혹은 70쯤 되어 다리에 힘이 빠지고 허리가 굽어버리면 정말 걷고 싶어도 못 걷는 상황이 옵니다. 그러면 병원 침대에 오래 누워있게 되고 그동안 병수발 비용이 계속 들어가죠. 아이들은 당장 자기 집 대출금 갚기도 바쁜데 거기에 어버이 요양비까지 겹치면 마음의 짐이 커지기 마련입니다. 이러면 서로서로 힘들고 속상해집니다. 그러니 아직 몸을 움직일 수 있을 때부터 힘을 비축해두는 것, 근육을 어느 정도 유지하는 것이야말로 늙었을 때 혼자서도 밥도 먹고 화장실도 가고 병원도 다닐 수 있게 만들어주는 핵심입니다. 그래서 누우면 죽고 서면 산다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어버이가 되어서도 자주 일어서서 걸으려고 애써야 하고 근력을 기르는 운동을 해야 합니다. 의자에 앉았다 일어나는 동작을 10번, 20번씩 하거나 가벼운 걸 들고 발 뒤꿈치를 들었다 내리는 운동, 하체를 조금 강화해주는 쪼그려 앉기 같은 동작을 하루에 몇 번씩만 해도 다리에 힘을 기르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처음부터 무리하지 않고 조금씩 시도해보는 거죠. 허리가 좋지 않거나 관절이 아프다면 가벼운 산책부터 시작해보는 것도 좋습니다. 하다 보면 자연스레 운동량이 늘고 근력이 조금씩 붙는 것을 느끼실 거예요. 특히 균형 잡기가 정말 중요합니다. 낙상 사고가 흔하게 일어나는 나이가 되면 한 번 넘어져서 크게 다치기라도 하면 일어나는 게 어려워지고 그게 곧 누워 지내는 악순환으로 이어집니다. 넘어지기 전에는 별거 아니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실제로 나이 많으신 분들이 골절 같은 걸로 오래 입원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입원해버리면 몸이 빨리 굳어서 다시는 예전처럼 걸을 수 없는 분들도 계시죠. 한 발로 서기 같은 간단한 연습을 틈틈이 해주시는 것만으로도 도움이 됩니다. 그 다음 중요한 것은 돈 문제입니다. 살다 보면 늙으면 돈 쓸 일이 뭐가 그리 많겠어 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종종 계시지만
막상 늙어보면 예상치 못한 곳에 큰돈이 들어가는 일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 혼자 살다가 아플 경우 병수발 비용이 들고 아이들 쪽에 갑작스럽게 일이 생겨 도움을 주게 되는 경우도 있고 배우자가 갑자기 몸져 누워 병원에 입원하는 일도 있을 수 있고 집수리가 갑자기 필요한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돌발 상황에 대응하려면 나이가 들기 전에 미리 돈을 모아두거나 적은 돈이라도 안정적으로 굴려둘 준비가 필요합니다. 아이 키우느라 평생 돈이 들어가서 내 노후 준비, 뒤끝살이 마련을 못했다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어쩔 수 없는 지출이었다고 해도 막상 나중에 돈이 하나도 없으면 정말 곤란해집니다. 그러면 다시 아이들에게 기대게 되는데 아이들도 이리저리 빠듯하다 보니 결국 왜 우리를 힘들게 하느냐 하는 말이 오가며 가족 사이가 틀어질 수도 있죠. 그러니 어린 시절 뒷바라지 했으면 됐지 더 이상은 내 노후에 드릴 돈이 없다라고 하는 아이도 있을 수 있고 그로 인해 상처받는 어버이도 있을 수 있고요. 이런 상황을 피하려면 적은 금액이라도 조금씩 저축하면서 쓰임새를 미리 줄이는 훈련을 해봐야 합니다. 한번 높아진 생활 수준을 낮추기가 쉽지 않다는 걸 잘 아실 겁니다. 그런데 일을 그만두고 고정소득이 끊기면 예전만큼 쓰고 싶어도 쓸 돈이 충분치 않을 때가 옵니다. 그럼 갑자기 허리띠를 졸라매야 하는 상황이 올 수 있는데 미리 연습을 안 해두면 그게 정신적으로도 큰 부담이 됩니다. 또 퇴직금을 크게 받아서 주식이나 집 사는데 몰빵하면 실패했을 때 뒤가 막막해집니다. 나이가 젊으면 다시 벌기라도 하지 이른이 넘으면 예전처럼 일자리를 구하기 쉽지도 않고요. 그래서 길게 보면 너무 높은 위험을 감수하는 투자는 피하고 적당히 안전한 쪽에 돈을 묻어두거나 혹은 조금씩만 투자해보는 게 좋습니다. 누군가 퇴직금 가만히 두면 아깝다. 이곳에 투자하면 2배, 3배 불릴 수 있다라고 부추기면 거의 사기꾼이라고 생각하는 게 마음 편합니다. 아쉽게도 세상에 공짜 이익은 거의 없고 돈을 불리는 데는 늘 시간이 걸리거든요. 그러니 늙어서 크게 실패해 빈털터리가 되는 일만은 막자는 겁니다. 그저 내 노후 자금을 지켜내기만 해도 안정적인 뒤끝살이를 꾸릴 힘이 생긴다는 것이죠. 또 한 가지, 많은 분들이 괴로워하는 게 내가 아프면 어떡하지 하는 걱정입니다. 아플 때 병원비, 간병비가 제대로 마련되어 있지 않으면 결국 아이들에게 손을 벌리거나 아니면 아무 치료도 못 받고 그냥 방치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이들도 여력이 없으면 차라리 어버이가 요양원이라도 가셨으면 좋겠다거나 어쩔 수 없이 모시는 척하되 실은 크게 부담을 느낀다 하는 속마음을 갖게 되기도 해요. 이게 얼마나 슬픈 일입니까? 그런데 현실이 그렇습니다. 어느새 우리나라도 어버이가 나이 들어서 감당할 병원비가 없으면 스스로 생을 포기하는 극단적 선택을 하는 사례도 심심찮게 들리고요. 자기 짝이 아파서 병원비 감당이 안 되니 짝을 해치우고 본인도 극단적 시도를 한 할아버지 얘기까지 뉴스로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안타까운 일을 겪지 않으려면 정말 하루라도 더 일찍 내 늙음의 살림을 챙겨야 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게 아이에게 무조건 퍼주지 않는 습관입니다. 요즘 보면 어버이가 아이 결혼 자금, 집 장만 자금, 사업 자금, 그리고 손주 보살펴주는 일까지 다 맡아 하시느라 정작 본인의 뒤끝살이가 텅 비어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면 나중에 어버이가 몸이 제대로 못 따라줘서 돈이라도 있어야 병원에 갈 수 있는데 이미 돈을 다 써버려서 여기저기 얹혀 살게 되니까 자존심이 상하고 결국 온 식구가 불편하게 지내게 되죠. 아이들도 처음에는 고마워했을지 몰라도 시간이 지나면 우리 어버이는 당연히 우리에게 이 정도 해줘야 하는 것처럼 여기기 십상입니다. 그래서 아이에게 퍼주지도 말고 부담도 주지 말고 스스로 100살까지 내 돈으로 내가 살자라는 말이 있습니다. 저는 이 말이 참 와닿습니다. 물론 아이가 잘 되면 마음도 흐뭇하고 뭔가 보태주고 싶을 때가 있겠지요. 그러나 내 몸이 아플 수도 있고 늙으면 벌이는 줄어들고 치료비 등 예기치 못한 곳에 돈을 써야 할 일도 생깁니다. 그때 정말 아무 준비 없이 아이에게 기대려고만 하면 아이가 힘겹다면 결국 우리 부모님 왜 이러셔 하며 부담을 느끼게 됩니다. 그러니 늙어서도 아이에게 짐이 되고 싶지 않다면 돈 문제를 일찌감치 챙겨두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여기에 덧붙여
정신적으로 스스로 서 있는 태도 또한 무척 중요합니다. 나이가 들면서 정신적으로 가장 무서운 병이 바로 생각이나 기억을 잃어버리는 병이라고 합니다. 흔히 일을 두고 기억이 흐려지고 지금 일어난 일을 뚜렷이 떠올리지 못하는 병이라 말하죠. 그 병에 걸리면 자신도 힘들고 주위 사람도 힘듭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중년이 지난 뒤부터는 혹시 나도 그런 병에 걸리는 건 아닐까 하고 두려워하곤 합니다. 그럼 어떻게 이 병을 막거나 늦출 수 있느냐? 사실 아직 이 병을 완전히 고치는 약이 없다고 합니다. 다만 병이 심해지는 속도를 늦추는 약은 나와 있다고 해요. 따라서 미리 생활 습관을 바꾸고 외로움과 울적함을 이겨내며 사람들과 자주 어울리는 등 머리를 쓰고 마음을 돌보는 노력이 중요합니다. 혼자 집에 틀어박혀 있으면 우울하고 답답한 생각만 가득해져서 이 병이 더 빨리 찾아올 수도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 가능하면 가까운 동네 모임이나 취미 모임, 친구들과의 만남 같은 걸 이어나가면서 몸뿐 아니라 마음도 계속 활력을 유지해야 합니다. 또 작은 방법으로 자주 씹어서 먹는 습관을 들여보라고들 합니다. 음식을 곱게 씹는 동안 머리 쪽 혈 흐름이 늘어나서 머리를 활성화한다고 합니다. 껌이라도 씹으면서 이를 많이 움직이면 머리에 좋다는 얘기도 있고요. 그리고 일기를 쓰거나 매일매일 자신이 어떤 일을 했는지를 되새기는 습관도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머리가 새로운 정보를 정리하고 저장하는 훈련을 꾸준히 하면 나이가 들어서도 생각력이 갑작스레 떨어지는 것을 어느 정도 막아준다고 하네요. 이런 작고 쉬운 것들을 통해 늙음으로 생길 수 있는 정신적 어려움을 최대한 늦추고 머리를 꾸준히 자극하는 게 좋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먹거리도 중요합니다. 푸른빛 생선이나 녹황색 채소, 견과류 같은 걸 꾸준히 섭취하는 식단이 머리와 몸에 좋다는 얘기는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기름 중에도 어떤 것은 머리 건강에 이롭다고 하고 어떤 것은 과도하게 먹으면 해롭다고 합니다. 적당한 기름은 도움을 주기도 하니까 이런 부분을 잘 챙겨서 먹으면 좋겠지요. 무엇보다 나 혼자가 편하다는 이유로 집에서 안 나가고 사람도 안 만나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 생활을 오래 하면 정신이 점점 고립됩니다. 그러면 우울한 생각이 커지고 몸도 안 움직이니 근육도 빠지고 게다가 머리도 굳어버립니다. 그러다 어느 날 별일 아닌 일에 크게 예민해져서 아이들과 다툼이 생길 수도 있어요. 어째서 나를 이렇게 방치하느냐고 하거나 내가 너 키우는데 얼마나 고생했는데 하며 원망을 쏟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아이들 입장에서도 너무 힘들겠지요. 서로를 위해서라도 늙어서도 작은 모임을 만들고 취미 생활을 하고 밖으로 자주 나가 몸을 움직이는 게 정신 건강에 좋습니다. 한편 이렇게 몸과 돈, 그리고 마음을 챙긴다고 해도 아이들과 어버이 사이에 갈등이 생길 수 있습니다. 누가 언제 돌봐야 하나, 비용은 누가 대야 하나 등등. 그런데 어버이가 일찌감치 나는 스스로 살 테니 너희는 신경 쓰지 마라 하고 말해주면 아이들은 어느 정도 마음이 편해지죠. 오히려 나중에 아이들이 여력이 되면 도와드리고 싶다는 마음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버이가 처음부터 내가 너 키우는데 든 돈이 얼만데 내 늙음살이를 왜 방치하느냐 하고 나오면 아이들도 억지로 떠밀리듯 부담을 느끼게 되고 마음속에서 반발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로 형제 사이 갈등의 씨앗이 되는 경우도 많지요. 우리 형이 어버이를 모시네, 아니면 우리 누나가 모셔야 하네 하면서 싸우고 원망이 쌓이는 겁니다. 그러니 아이들이 자라서 자기 가정을 꾸리고 살기 시작하면 어느 정도 그 삶을 존중해주고 거리를 두는 게 좋습니다. 또 무턱대고 아이들의 사생활을 파고들거나 잔소리를 늘어놓고 자기 뜻대로 움직이게 하려는 태도는 버리는 게 서로에게 편합니다. 어버이도 새로운 취미를 찾아 노후를 즐기고 아이들도 마음껏 일하고 가정을 돌보면서 적당히 떨어져 살되 가끔 안부 묻고 만나 식사하는 정도면 좋습니다. 그 정도면 어버이와 아이 사이에 큰 다툼 없이 함께 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정말 피해야 할 것은 나이 들어서 아이들에게 무조건 손 벌리거나 아이의 반쪽짜리 집에 들어가 눈치 보며 사는 겁니다. 계속 손주 돌봐주느라 정작 내 노후 살이 준비가 안 되어버리면 나중에는 손주까지 다 키워줬는데도 아이들이 이제 좀 모시기 힘드니 요양원으로 가세요 하는 식이 될 수도 있어요.
물론 모든 아이가 그렇다는 건 아니지만 결혼 자금도 내주고 집도 마련해주고 사업 자금도 보태주고 손주 돌보느라 몇 년씩 애썼는데 결국 이제 어버이는 모시기 힘들다는 소리를 들으면 얼마나 참담하겠습니까? 어버이의 사랑이 너무 당연하게 주어지다 보면 아이들도 그 고마움을 감싸 안기보다는 원래 당연한 거 아니야 하고 여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미리 경계하는 말로 퍼주지도 말고 짐되지도 말자라고 하는 거죠. 나도 늙어서 내 손주가 예쁘겠지만 다 키워주는 건 아니더라도 가끔씩 봐주고 귀여워해주는 정도로 그쳐야 합니다. 아이들 결혼할 때 축하해주되 모든 비용을 내가 책임지려 하다 보면 나중에 내게 남는 건 없는 상태가 될 수 있으니까요. 결국 아이 키우면서 내가 힘에 부친 걸 알아줘야 아이도 조금이나마 돌아볼 수 있지. 너무 편하게 전부해주면 그게 당연해져 버립니다. 그리고 정신적으로도 아이에게 무조건 매달리고 아이만 바라보고 사는 삶은 이제 그만두자라고 굳게 마음먹어야 합니다. 자꾸 아이가 언제 연락하나, 손주는 뭘 하고 있나, 이걸 궁금해하며 전전긍긍하면 결국 내 삶은 온통 아이 생각뿐이 되고 정작 내가 누릴 수 있는 즐거움은 놓쳐버리게 되거든요. 아이도 부모가 너무 집착하면 부담을 느낍니다. 내가 어디 여행이라도 가면 어버이가 섭섭해하실 텐데 어떡하지 같은 고민이 생기니까요. 이와 더불어 아이에게 짐이 되지 않으려면 어느 때가 되면 아이를 정말 독립시키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아이가 학교를 졸업해서 취업을 했거나 어찌됐든 스스로 먹고 살 수 있는 능력이 생겼다면 그 시점부터는 부모로서의 양육은 끝났다. 이제 아이도 어엿한 어른이니 나는 내가 걸어갈 길을 챙겨야 한다라고 마음먹어야 합니다. 이것이 결코 매정함이 아니라 서로에게 좋은 방식입니다. 아이도 부모는 이제 내 손길을 필요로 하지 않는구나. 대신 가끔 소소한 걸 챙겨드리면 되겠지 하면서 알아서 찾아오고 안부도 물을 것이고 그렇게 자연스럽게 서로 돕는 관계가 만들어집니다. 예전에는 효도라는 말이 가장 큰 가치로 여겨져서 아이가 당연히 어버이를 모셔야 한다고 믿었죠. 하지만 요즘에는 아이들도 삶이 팍팍하다 보니 예전만큼 어버이를 돌볼 여력이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세상 흐름이 바뀌었고 자식도 각자의 살림을 지키느라 바쁜데 예전식 효도만 요구하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게다가 아이도 원하는 만큼 못 해드리면 죄책감이 쌓이고 어버이는 섭섭해하며 서운함이 커집니다. 결과적으로 서로 마음의 상처만 입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인지 효도는 이제 낡은 짐일 뿐이라고 말하는 분들도 계시죠. 아이들이 아무리 착하고 성실해도 요즘 같은 세상에서는 거창한 효도나 완벽한 모시기를 기대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차라리 나는 내가 알아서 하겠다고 생각하고 사는 편이 아이들에게도 좋고 나도 편합니다. 가끔 아이들이 밥 한 끼 사주고 명절이나 생일에 연락해주고 손주 사진 보내주고 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 생각하면 마음이 편안해지는 겁니다. 이런 현실을 잘 보여주는 글로 어떤 어르신이 요양병원에서 썼다는 일기가 전해집니다. 그분은 젊을 때는 아이 키우느라 허리 졸라매고 어떻게든 아이 잘 키워서 출세시켰지만 막상 늙어서는 함께 지낼 곳이 없어 병원에 머무르게 되었다고 하죠. 정신이 또렷하니 오히려 더 외롭고 서글프다고 하십니다. 차라리 머리가 흐릿해져서 모든 걸 모르고 지낸다면 더 편할 텐데 보고픔과 그리움만 더해지니 마음만 아프다는 이야기였습니다. 그 글을 읽으면 정말 늙어서 아이에게 전부 기댈 수는 없구나 하고 다시금 깨닫게 됩니다. 이렇듯 세상이 바뀌었다면 우리도 달라져야 합니다. 아직 일할 힘이 조금이라도 남아있다면 무리하지 않는 선에서 일하시면서 소득을 챙기는 것도 좋습니다. 요즘은 어르신을 뽑는 자리도 종종 있으니까요. 몸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세차장이나 경비 같은 일을 하시며 소일거리를 하는 어르신들도 많습니다. 그에 비해 내 몸이 좀 힘들어서 일하기 어렵다면 그만큼 미리 모아둔 돈으로 어떻게든 버틸 준비를 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늙어서 내 삶을 내 손으로 지키는 길이겠지요. 또 아이가 갑자기 돈이 필요하다고 해서 무조건 다 퍼주면 안 됩니다. 내 돈을 다 털어줬다가 막상 내가 아플 때 쓸 돈이 없으면 정말 곤란해지거든요. 아이 입장에서도 내가 부모님 돈을 다 써버렸네.
이제 나도 여유가 없으니 어떡하지 하고 서로 난감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로부터 자식에게 다 주면 굶어 죽고 하나도 안 주면 맞아 죽고 밥만 주면 무서워 죽는다라는 우스개 이야기가 있긴 하지만 그 속에 묘한 진실이 담겨 있는 것 같습니다. 적당한 선을 지키고 나도 늙어서 내 삶을 지키려면 어느 정도 금전적 여유를 남겨둬야 합니다. 그게 결국 모두를 위한 길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들을 한마디로 정리하자면 첫째, 몸이 스스로 움직일 수 있도록 꾸준히 운동하기. 둘째, 쓸 돈을 미리 챙겨두고 낭비나 무리한 투자를 피하기. 셋째, 정신적으로도 의연하게 홀로 서기 위해 노력하며 아이에게 매달리지 않고 내 삶을 즐길 취미와 사람들을 곁에 두기. 이 정도로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떤 분은 이렇게 비유하시더군요. 한 주에 한 번쯤 친구들이랑 등산하고 내려와서 삼겹살에 술 한잔 할 수 있다면 나는 늙음 준비가 다 된 거다. 이게 무슨 의미냐면 그만큼 내 다리가 튼튼해서 산을 오를 수 있고 몸, 친구들과 어울릴 수 있을 만큼 관계가 유지되고 마음, 삼겹살 한 번 사 먹을 만큼의 경제적 여유가 있다는 돈, 뜻이랍니다. 어찌 보면 정말 소박하지만 너무나 중요한 조건들이죠. 실제로 100살까지 사는 분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더욱 이 세 가지를 놓치면 안 됩니다. 예전에는 자식 농사가 늙음 뒤를 보장해준다고 했지만 이젠 그게 어긋나는 사례가 훨씬 많습니다. 어느 시점까지 아이를 키워 독립시키면 아이는 아이대로 나아가고 어버이는 어버이대로 자기 삶을 가꾸는 쪽이 서로 부담을 줄이는 길이에요. 그리고 자주 연락하고 맛있는 것도 함께 먹지만 거기에 너무 간섭과 잔소리가 끼어들지 않는 게 좋습니다. 나이 들면 잔소리가 늘어난다는데 가만히 보면 아이들은 잔소리를 반가워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그냥 그래, 너희는 너희대로 살아. 나는 나대로 살고 대신 가끔 만나면 반갑게 지내자. 이 정도의 거리가 편안한 늙음살이가 아닐까 싶습니다. 늙어서 가장 안 좋은 상황은 아이에게 손을 벌리는 겁니다. 그보다 더 안 좋은 상황은 몸이 아파 아이 집에 눌러앉아야 하는 상황이겠죠. 아이도 먹고 살기 빠듯한데 거기에 어버이를 모셔야 한다면 얼마나 부담이겠습니까? 그래서 결국 같은 집에 살다가 다투거나 서운해하는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옛날에는 그나마 가족 문화가 달라서 대가족이 한 집에 모여 살며 서로 챙겨주는 게 당연했지만 이젠 그런 집안이 드물고 아이들도 일하러 나가는 일이 많아 실질적으로 어버이를 돌봐드릴 사람이 없는 경우가 흔합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또 강조되는 게 자식에게는 대학교만 마치면 혹은 취업만 하면 양육을 끝냈다고 생각하고 마음을 어느 정도 정리하는 겁니다. 이것이 피정이 아니라 서로 더 행복해지는 길입니다. 물론 아이들이 더 공부하고 싶다거나 결혼 자금이 필요하다 하면 여유가 되는 만큼 보태줄 수는 있겠지만 그걸 전부 책임지다가 내 뒷끝살이까지 무너뜨리지는 말아야 합니다. 아이가 잘 되면 좋지만 내가 무너지면 결국 둘 다 힘들어지니까요. 어버이와 아이 간의 정이란 게 물론 소중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정이 전부라고 착각하고 모든 것을 내주다 보면 나중에 빈털터리가 되었을 때 아이가 나를 돌봐줄 여력이 없으면 정말 억울하고 원망스럽게 됩니다. 차라리 적당히 조금씩 돕고 더는 부담을 주지 않는 게 좋습니다. 아이도 스스로 발로 서야 어른이 되는 법이고 어버이는 그 시간에 자기 늙음살이를 챙겨야 합니다. 그러면 서로 간의 갈등도 훨씬 줄어들 겁니다. 말씀을 마치기 전 여러분께 짤막하게 들려드릴 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요양병원에서 지내시는 어떤 어르신이 쓴 일기라고 하는데 거기에 이런 구절이 있었습니다. 정신이 또렷하니 아이가 많아도 보고 싶기만 하고 오히려 그리움이 더 커져서 더 힘들다. 차라리 머리가 흐릿해지면 나를 찾아오든 말든 상관없이 천진난만하게 살 텐데 정신이 맑으니 세월이 안 가고 외롭기만 하다. 이런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힘겹게 살림을 일구고 아이들을 멋지게 키웠어도 정작 늙으니 아이들이 각자 삶을 살고 자신은 병원 침대에 누워 하루하루를 보내야 하는 처지가 된 것이죠. 여러분, 이게 남의 이야기 같지만 생각보다 흔히 일어나는 일이 되어버렸습니다. 이젠 과거처럼 별 아이가 있어도 힘들지 않고 한 아이가 부모 모시는 건 당연하다라는 생각이 적용되지 않는 세상입니다.
그러므로 정부나 사회의 힘을 기대하기보다는 나 스스로 내 인생의 마무리를 책임져야 하는 날이 오고 있습니다. 아이들에게 졸라서 얻어낼 수 있는 건 한계가 있고 오히려 서로 비참해지는 결론에 이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깨어 있어야 합니다. 오늘 제가 드린 이야기가 다소 길었지만 결론은 분명합니다. 늙어서 아이에게 짐이 되지 않으려면 몸을 챙기고 돈을 모으고 마음을 곧게 먹어 홀로 서기를 실천해야 한다는 거죠. 마무리로 제가 예전부터 좋아하는 말이 있습니다. 내 삶을 온전히 지켜내는 사람에게 늙음은 멈춤이 아니라 또 다른 출발이다. 그러니 여러분도 지금부터라도 하루하루 천천히 준비해보면 어떨까요? 걷기 운동부터 시작해보시고 집 안에서라도 가볍게 다리를 굽혔다 폈다 하면서 다리 힘을 기르고 혹시나 쓰지 않는 잡동사니를 정리해 돈을 조금이라도 마련해두고 쓸데없는 낭비 습관을 줄여서 한 푼, 두 푼 저축해두고 친구나 이웃을 자주 만나서 담소 나누고 취미 생활을 즐기다 보면 어느덧 세월이 가도 그래도 나는 내 힘으로 잘 살고 있어 라고 자부할 수 있게 될 겁니다. 아이들은 내가 힘들다고 하면 마음이 쓰이면서도 이미 자기 삶도 지치고 바빠서 도울 여력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너 키우느라 고생했는데 어쩜 이럴 수 있니 하고 원망이 쏟아져 나올 텐데 그 순간 모두가 상처받습니다. 이런 상황을 미리 막으려면 내가 내 뒤끝살이를 잘 챙기면 됩니다. 그러면 아이에게도 나는 괜찮으니 너희는 너희 앞가림만 열심히 해라 라고 당당하게 말할 수 있고 아이들도 그래도 우리 어버이는 잘 지내시니 안심이다. 가끔 가서 식사 대접해드리고 말벗해드리면 되겠다라는 마음이 되어 서로 편해집니다. 그러니 모쪼록 오늘 이야기를 들으신 분들은 아직 늦지 않았으니 지금부터라도 내 삶을 돌아보고 준비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예전처럼 결국 자식이 부모 노후를 책임진다는 생각을 내려놓고 부모도 아이도 서로에게 짐이 되지 않는 적당히 거리를 두고 살아가는 그런 관계가 우리 시대의 새로운 모습 아닐까 싶습니다. 자주는 아니더라도 가끔 만나 오순도순 이야기 나누고 서로가 잘 지내고 있음에 고마워하고 이 정도면 아이에게 짐이 되지 않는 멋진 어버이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도 제 긴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황금비드로 무르익어가는 여러분의 늙음살이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드린 말씀드리니 조금이라도 참고가 되셨다면 좋겠습니다. 몸 챙기고 돈 챙기고 마음을 편하게 하는 것, 그리고 아이에게 주는 것도 적당히 하되 내 노후를 망칠 만큼은 하지 말자고요. 시대가 바뀐 만큼 우리도 지혜롭게 살아가야 합니다. 그럼 여기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고맙고 늘 건강하시고 웃음 지을 거리 많은 나날 누리시길 빕니다. 앞으로도 언제나 힘이 되어드릴 수 있는 말들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평안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